참 요새 세월에 이런 말을 하면 이 뭐 쓸데없는 소리랍니다. 와, 뭐 부모하고도 안 살기도 하고, 그죠? 효락하는 거 뭐 잘 알지도 못하고 닿지는 않죠. 그죠? 그런데 자식들은 효락하는 걸 모르지만 그 부모는 뭡니까? 품에 안고 키웠기 때문에 핏덩이를 낳아가, 여러분 핏덩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낳아가 세상 천지를 모르는데 낳아놓고 돌보지 않으면 죽어보잖아. 참 말이 좀 억울한 표현이지만은 그거를 뭡니까? 20, 30살까지 온갖 정성을 다해서 키웠잖아. 그걸 키운 거니까 그 키운 게 부모한테는 남아있다 아이가. 근데 이 자식은 잊어버라. 직역합니다. 맹리자라는 아이가 내한테 효에 대해서 물었다. 그래서 내가 대답하기를, 이 자활이니까 지금 우리 선생님이죠, 그죠? 우리 선생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맹리자는 자기 아버지가 대부인데, 당시에 노나라 대부인데 맹리자한테 이놈아 공자님 학당에 가가 공부를 좀 배워라. 이래서 이제 맹리자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공부를 쭉 하다가 아마 이 친구가 효에 걸렸던 모이지. 이 대체로 묻는 게 그랬죠. 돈이 없는 사람은 돈 어째 버는 묻는 거고, 공부가 잘 안 되는 사람은 공부가 어째 하노하고 묻죠. 다 원하는 대로, 지가 원하는 바대로 묻고 자는 거죠. 알고 싶은 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맹리자는 효에 약간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뭐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맹리자가 효에 대해서 물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께서 무위라. 위는 어긋나다죠. 어긋나다. 부모님한테 어긋나지 않게 하는 게 효다. 그렇게 한마디로 잘랐죠. 그러니까 이제 맹리자 아버지한테 듣기를, 공자님이 우리 아는 좀 이런 면이 어긋나요. 아들이 오들라 요 부분을 좀 잘 챙겨가 좀 잘 가르쳐 줘서, 이런 주문이 있었다고 이제 봐지는 대목이죠. 그죠? 예. 그래서 부모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 강력한 부정사죠. 그죠? 무가, 요때는. 그래서 번지가 수행 비서였습니다. 당시에. 이 어는 우리가 어사 할 때도 되지만은, 어는 말몰로 어자죠. 말몰 말을 몰 때 선생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렇다고. 자, 이 해석이 요래됩니다. 선생님께서 이 사실이 있었다고 오늘 맹리자가 찾아와 내가 이런 말을 했다고 얘기를 했다. 했습니다. 자, 그게 이제 한 번 더 반복되죠. 맹손이, 맹리자를 얘기합니다. 맹손이 나에게 와서 효를 물었는데, 그죠? 효를 물었는데, 전혀 어려운 대목 하나도 없습니다. 맹손이 나에게 와서 효를 물었는데, 내가 대답하기를 이렇게 말했다. 뭐라고? 부모님의 뜻을 어기면 안 된다고. 됐죠? 어려운 게 없습니다. 번지가 이 말을 듣고 질문했습니다.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하시는 지금 무의라는 말씀이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이십니까? 여기를 까가 되죠. 이다가 아니고 까가 되니까 이문조사입니다. 이게 이문조사. 이거를 이제 한자식 문법을 설명하면 의기조사라 합니다. 의기조사. 이런 말 안 써도 됩니다. 의기조사. 그러니까 이다 하는 평문이죠. 그죠? 까 하면 이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말의 기운을, 요즘 말하면 악센트죠. 악센트. 우리말에 하면. 인터네이션 카나 그거를 소위 악센트를 요래 가면 요래 올려라 이 말이죠. 의기조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하면 벌써 이문사죠. 말씀을 이르는 것입니까? 이 말입니다. 번지가 선생님 지금 무의라는 말씀이 무엇을 이르는 말씀입니까? 이문조사. 자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건 이제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뭐죠? 반복이죠. 왜 반복일까요? 아이가 모를까봐. 그죠? 왜 밥을 계속 아침, 저녁을 먹일까요? 힘이 떨어질까봐. 이게 부모님 걱정이잖아. 한 번 먹으면 밥이 힘이 평생 간다고 그러면 뭐 밥 한 숟가락만 끝인데 계속 우리가 해가 가고 날이 가고 하니까 계속 반복해야 되죠. 공부가 반복입니다. 학습했잖아요. 학습, 습이 반복이죠. 그래서 이 맹손에게 그죠? 여기 지가 부모입니다. 부모. 살아있는 부모를 섬길 때는 부모를 나타내는 목적이죠. 목적어. 섬길 때는 예를 다하고, 그죠? 부모님께서, 그죠?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 장례를 할 때는 예를 다해서 장을 치르고 1, 2, 3이죠. 1, 2, 3. 그 다음에 제사를 모실 때 돌아가신 부모죠. 추모하는 제사를 모실 때도 예를 다하라. 참 요새 세월에 이런 말을 하면 쓸데없는 소리랍니다. 뭐 부모하고도 안 살기도 하고, 그죠? 효락하는 거 잘 알지도 못하고 닿지는 않죠. 그죠? 그런데 자식들은 효락하는 걸 모르지만 그 부모는 뭡니까? 품에 안고 키웠기 때문에 핏덩이를 낳아가, 여러분 핏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낳아가 세상 천지를 모르는데 낳아놓고 돌보지 않으면 죽어보잖아. 참 말이 좀 억울한 표현이지만은 그거를 뭡니까? 20, 30살까지 온갖 정성을 다해서 키웠잖아. 그렇게 키운 거니까 그 키운 게 부모한테 남아있다 이가. 근데 이 자식은 잊어버라. 그렇게 뭐죠? 요새 자식들은 생활이 부모하고 떨어져 살아. 서울 가고 미국 가고 떨어져 살아. 떨어져 사니까 부모가 자기 키운 거를 모르잖아. 지 혼자 큰 줄 알지. 지 혼자 학교 다닌 줄 알고, 지 혼자 뭐죠? 군에 갔다 온 줄 알고, 지 혼자 직장 다닌 줄 알지. 부모가 이렇게 키웠다 하는 걸 알 수가 없잖아. 그래 이제 성인됨이 그런 거죠. 그죠? 우리가 왕고, 그죠? 왕고지례라 이러죠. 왕고지례. 이게 뭡니까? 옛날에 지내간 과거를 뭡니까? 가지고 미래를 알려주는 거죠. 우리 고전이라 하는 건 그 말 아닙니까? 이 고전, 곧잘 우리 이래서 봅시다. 고전. 지내간 고전을 가지고, 갈왕자잖아. 갈왕자. 지내간 고전을 가지고 앞으로 미래에 올 거를 알려주잖아. 그죠?
그러면 아들이 서른이라. 직장 다녀, 서울에, 미국에 다녀. 그런데 엄마는 30살까지 뭡니까? 내 품에 안고 있잖아. 엄마, 아버지는. 근데 자식은 모르잖아. 회사 다녀야 되지.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야 되지. 에? 그죠? 교회 다녀야 되지. 사회생활 해야 되지. 이러니까 부모는 안중에도 없잖아. 어째다가 한번 부모 생일 생각나면 전화 한번 해보는 거.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자식들은 효를 몰라. 그래서 지금 성인이 얘기를 하는 거죠. 성인이라는 게 뭐예요? 성인은 1부터 100까지 이렇게 살면 옳다 하는 걸 아는 사람이죠. 성인은 100점, 인생을 100점 산 사람 아이가. 여러분, 석가 부처님 있어. 여러분, 기독교에서 예수님 있어. 공자님 빼쁘고. 석가 부처님과 예수님이 점수가 30점 된다 하면 당신들 절에 가고 교회 가겠어요? 안 가잖아. 한없는 부처님이잖아. 전지전능한 부처님이잖아.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전지전능이 몇 점인데 100점 아이가. 그래 믿고 따르는 거 아이가. 이게 성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인은 인생은 이렇게 살면 옳다 하는 걸 아는 사람이라. 그랬기에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아마도 그죠? 이거 무슨 소리냐 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지 직장 다니기 바쁘고, 지 봉급 타가 지 살기 바쁘고, 또 결혼한 사람 지 새끼, 지 마누라, 지 남편 챙기기 바쁜데, 뭐, 부모, 무슨 소리 하느냐, 이랬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시사주역 TV는, 그죠? 이런 참 여러분 말 그대로 고리타분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한번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뜻에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마음 좀 이해해 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번지가 부모한테 잘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모의 뜻을 어기는 거예요. 어긴다 이 말입니다. 요 위자가요, 우리가 요렇게 돼 있죠. 요 보통 보면 사전적이면 다룬 가죽 위 이래 되어 있습니다. 다룬 가죽 위. 그러니까 가죽을 잘 다뤘다 이 말입니다. 잘 다뤘다. 그리고 털을 잘 뺐다 이 말이죠. 이 말이니까 옛날에 각골문이나 금문에 보면 요런 식으로 해서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발을 뜻합니다. 발 족자. 자, 요걸 우리가, 요렇게 뭐지 될까요? 요게 손수죠? 손수. 여기 이슬육하면 손에 고기가 있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요래 안 가고, 요렇게 밑으로 내려왔어요. 요 발입니다. 발이 밑으로 왔으니까. 그죠? 손을 위에서 이렇게, 발은 잘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여기 발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발걸음이 일로도 가고 일로도 가지요. 요게 발이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게 이제 어긋지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래 된 거 아닙니까? 글자가 이게 천천히 걷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발걸음이 어긋지는, 그러니까 행동이 어긋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맹의자가 부모의 뜻을 이제 어긋나니까 아까 맹의자의 아버지가 공자님한테 와서 예를 공부를 좀 하라 하고 학당에 보낸 거예요. 보냈는데 부모님 뜻을 어기지 마라 무의라 해놓고는 설명이 이제 이걸 다 못했던가 봐. 못했으니까 안 물었을 게 못했잖아. 자, 여러분. 배움이라는 게 뭐랬죠? 배움이라는 게 100% 이해 안 되면 물으라 했어. 그런데 네 부모 뜻 어기지 말아라 하는데
내 뒤를 캐봤나, 우리 아버지가 고자질을 했나, 이런 창피스럽고 하니까 공자님한테 안 묻는 기라. 그래, 가버렸어. 교문을 나가버렸어. 그걸 이제 번지가 봤을 거 아니에요. 수행 비서니까. 그래, 말을 몰고 가면서 공자님 이제 자백을 하는 거예요, 자백. 그죠? 뭐라고? 말해 주기를, 알려주기를, 그죠? 맹손이라는 놈이, 그제? 나에게 찾아와가지고 효를 물었는데, 내가 이렇게 대답했다. 뭐라고? 무위라고. 뭐? 부모님의 뜻을 어기지 말라고. 그렇게 번지지도 공부가 안 돼서 번지가 공자님보다 36살 아래라.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자님이 50이면 이때 번지가 14살이라는 얘기 아니가? 뭐 할 리가 없지. 이 무위라 하는 말을 어떻게 알아? 응? 그래서 번지가 물었다. 선생님, 지금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활. 이제 이 어렵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어렵게 예 세 개를 설명해. 예 세 개. 예가 지금 세 개입니다. 삼예입니다. 삼예. 세 가지 예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뒷말이 뭘까요? 생략되어 있죠. 그놈의 새끼가 이 뜻을 알란가 모르겠다. 이런 소리겠죠. 첫째. 예. 첫째. 살아있는 부모를 섬길 때는 이 사자가 섬길 사자입니다. 섬길 사자입니다. 옛날에는 이 사자가 뭐냐면 이게 우리가 그래서 뭐 붓입니다. 붓. 붓은 대체로 뭐 갖고 하느냐? 사관이 역사를 기록하는 겁니다. 역사를. 그죠? 일지를 기록한다면 임금의 일지, 그 부서의 일을 하나하나 적는 거죠. 사마천도 사관이잖아. 그죠? 그래서 그 하는데 그것을 그 붓을 가지고 사관이 일을 적어 나가는데 그거를 중심 있게 나갈 것이냐, 사서로이 나갈 것이냐, 다시 말하면 사댁에 나갈 것이냐, 사무삭 하는 거 있죠? 우리 아래 했죠? 사무사. 생각에 사댁이 없어야 된다. 그 사댁에 임금 유리한 쪽으로 설 거냐, 그 부서에 장관이 유리한 쪽으로 설 거냐, 안 그러면 어느 세상이 와도 이 사실은 변동이 없다 하는 중심을 딱 잡을 것이냐. 이 중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중이 사사로울 사자 안에. 그죠? 이 중이 딱 들어있습니다. 중심을 가지고 붓으로서 기록해 나간다는 것이 원래 사자입니다. 의미인데 지금 여기서는 뭐라 하느냐. 생사지 부모님을 섬길 때 이 말이죠. 섬길 때 살아있는 부모를 섬길 때는 예를 다, 이 예가 뭡니까? 요즘 같은 뭐죠? 나 아침 저녁으로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문안 인사 올리면 좋겠어.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침 잘 챙겨 잡술 수 있어요. 끊어도 돼. 더 안 해도 돼. 장봐와 밥이라는 소리 아니야. 저녁에 아버지 오늘 별일 없죠? 엄마 별일 없죠? 예, 엄마 내일 병원 간다면서요. 예, 잘 모시고 갔다 오세요. 이러면 돼. 예. 그게 일주일에도 안 오고 보름이 돼도 안 오고 한 달, 두 달, 1년 돼도 안 오면 어찌 되노? 설에도 안 오고 추석에도 안 오면 부모는 뭐 애간장 놓는다 이가. 나머지 아들은 또 뭐 경로당 가보면 뭐 철철이 매일 전화 오고 철철이 선물 오고 또 뭐고 경로당에 노인정에 뭐고 선물이 와가지고 어느 아들이 보낸 거란다, 수박이다, 어느 아들 찐빠이란다, 이래가지고 다 자식 자랑이 되는데, 이 영감 한 명은 아무리 사장 출시고, 대학 교수 출시고, 국회의원 출시라도 어무 자식이 찾아오는 놈이 없고 연락이 없다, 이 말이야. 그게 옳겠나, 이런 얘기라. 그 다음에 사장지 이래라. 그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장례는 예로서 다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해야 되는 건 모르겠다. 어느 한번 지인이 이 상을 당해서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그 상주가 부부가 나와가지고 무슨 시장 출마하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 출마하는 것도 아닌데 팍 오는 문상객들 일일이 악수하고, 아이고 고맙다고 와줘서 고맙다고 일일이 악수를 하는 거야. 선거 유세장 같아. 그러고 막 장례식장에 화환이, 화환이 몇 줄을 굽이 돌고 있는 거야. 그게 예인가? 그게 예, 그 사람이 그 예라고 하면 예겠지. 그 다음 제사. 돌아가신 분의 제사도 예를 다해야 된다. 사장지 일액할 때 사는 땅 속에 뼈를, 뼈죠? 뼈입니다. 뼈골자입니다. 뼈골자. 뼈를 눕힌다 이 말입니다. 이건 사람인자입니다. 사람인자가 요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몸을 눕힌다. 또는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쓰면 몸띠죠. 이건 하나를 썼습니다. 하나를 썼기 때문에 뼈를 묻는다. 이렇게 됩니다. 몸을 눕힌다 이런 뜻이 되고, 그 다음에 장자는요. 장자는 사람을 땅 밑에 눕혀가지고, 그죠? 눕혀가지고 뭐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곽을 놓을 때 이 곽이 안전되게 합니다. 곽을 안전되게. 그러니까 물이 잘 빠지도록 이렇게 안전되게 해야 되겠죠. 옛날에 여러 가지를 썼습니다. 이 안전판을 놔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밭들공자입니다. 이게 밭들공. 안전판을 놓고 부모님 시신을 눕히고, 그 다음 뭐죠? 때를 입히죠. 잔디 때를 입히죠. 그죠? 이 때를 입히고, 잔디를 이렇게 입힌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주역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장례법은 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례법은 할 때 있는데, 옛날에는 그냥 풍장, 또는 조장, 그죠? 새 밥이 되게 하는 조장이 있고, 나무에 달아가, 또는 또 바람에 그냥 이래 시신이 날려가도록 하도 했는데, 그게 성인이 볼 때는 법도에 안 맞는 게야. 그래서 장례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장지에 묻도록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또 뭡니까? 이 장지를 쓰려니까 여러 가지 이제 국토에 대한 문제가 생기니까 화장 제도가 나오고, 이런 거는 세상이 변하는 대로 가도 좋겠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글자는 옛날 다 다루어 봤는 문제라서, 번지를 보고, 특히 이 죽고 제사, 이게 문제 아니죠. 살아있는 능아버지 좀 문안 인사 잘 드리면서 잘 모시도록 해라. 예. 그런 거를 어긋나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